여러분, 외로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특히 평생이라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노년에 느끼는 그 적막감은 때론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또는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분들을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경고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인생 교훈 가득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8세에 재혼했다가 혼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이런 줄 알았다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박미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재산을 모으신 60대 이상 여성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5년 전 30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패션 부티크로 시작해 30년 만에 전국 체인으로 키워냈고 두 딸의 유학도 보냈죠.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하고 건물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큰딸 지영이의 권유로 사업을 정리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즐기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도 듣고 요가 클래스도 다니고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오며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적막감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TV 소리보다 제 숨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큰딸 지영이는 변호사로 바쁘게 살고 작은딸 서연이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느라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해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하며 짧게 끊기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미술 수업에서 만난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미자야, 너도 이제 새 인연 한번 만들어봐. 내가 아는 괜찮은 분 있는데 전직 대학 교수시고 지금은 문화재단 이사로 계신데 딱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난 혼자가 편해. 그렇게 말했지만 매일 밤 천장만 보며 뒤척이다 잠드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친구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승호 씨, 70세의 전직 대학 교수. 첫인상부터 지적이고 세련된 신사였어요. 단정한 회색 머리에 금태 안경, 그리고 항상 고급스러운 트위드, 자켓을 즐겨 입으셨죠. 박미자님,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첫 만남부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패션 감각과 예술적 안목이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차분하게 웃으며 건네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첫 만남 이후로 승호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매번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했고 클래식 공연이나 미술 전시회에도 자주 초대했죠. 미자 씨는 패션 디자이너셨으니 눈이 높으실 텐데
제가 고른 레스토랑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승호 씨의 그런 섬세한 배려가 참 좋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잘 주무셨어요.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전화가 왔죠. 저는 대학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움은 미자 씨를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제 연금으로 부족하지 않게 모셔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미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승호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가 잘 통했고, 제 이야기는 뭐든 귀 기울여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말이에요.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자 씨 없는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승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큰딸 지영이가 소식을 들었나 봐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대학 교수 출신이면 뭐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단한가요? 전 배우자는 왜 돌아가셨는지,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큰딸의 거센 반대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도 걱정이 되었나 봐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재혼하고 나서 집을 다 날리신 분들. 전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작은 딸 서연이는 홍콩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눈이 벌개진 채로요.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요? 패션계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둘을 키우고 건물까지 일군 게 우리 엄만데. 이제 와서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게 위험해질까봐 겁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의 반대가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막는 걸까? 이제 와서 엄마를 걱정한다고. 지영이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자고 가요?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지 말래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승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미자 씨, 우리 결혼합시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잘 살면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자식들을 설득할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일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승호 씨가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미자 씨,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복잡하게 할 것 있나요? 간단하게 식만 올리고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러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신고부터 해놓고 천천히 준비해도 되잖아요. 미자 씨, 자식들 설득하는데도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승호 씨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제 마음도 조급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더 서두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딸 지영이가 법률사무소에서 퇴근하고 찾아왔을 때였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최소한 그 사람 가족들은 만나보고 결정하셔야죠. 아버지 재산 지키느라 고생하신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시면 어떡해요? 너희들이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야. 나도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 지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승호 씨랑 저녁이라도 같이 하게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승호 씨가 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시간을 내기가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야 했는데, 전 그저 승호 씨를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작은 딸 서연이도 막판에 설득을 해왔죠. 엄마, 최소한 그분 사는 곳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아니야, 승호 씨가 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 결혼하고 새로 집을 구해서 거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가족들도 안 만나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준비예요. 자식들 말이 맞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 전 승호 씨의 달콤한 말만 믿고 싶었나 봐요. 미자 씨, 우리 세상 다 산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서로 믿고 가는 거죠. 결국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전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큰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자식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 저는 승호 씨가 구해 놓았다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제가 살던 강남 신축 아파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승호 씨, 집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아이고, 미자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로 있다가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순 없겠지 하면서요. 짐을 풀고 있는데 승호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미자 씨, 부티크 체인은 얼마에 정리했어요? 네, 가게 자리가 좋다 보니 권리금이 다 해서 20억 정도예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했으니까 단골도 많고 브랜드 가치도 있어서 20억이나요? 그 돈은 그럼 어디에 두셨어요?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적금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무심코 던지는 질문처럼 보였는데 점점 집요해졌어요. 그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에 반찬 몇 가지 차려놓고 있는데 승호 씨가 갑자기 통장 얘기를 꺼내더군요. 미자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통장 관리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재무 관리는 자신 있습니다. 미자 씨는 사업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칫했어요. 통장이라니.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승호 씨, 그래도 여긴 제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고 딸들 몫도 있고. 미자 씨, 저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 서운하네요, 정말. 승호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미자 씨도 제 연금 통장 관리할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부부는 하나 아닌가요? 그 말에 넘어간 건지 그때부터였어요. 승호 씨의 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아침 화장실 다녀와서 보니 비밀번호는 언제 알아냈는지 승호 씨가 제 핸드폰을 뒤적이고 계시더군요. 승호 씨, 그건 제 핸드폰이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비상연락망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미자 씨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미자 씨,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통장 정리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네요.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창피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이 읽어주는 거래. 내역을 듣고 있던 승호 씨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미자 씨,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500만 원씩이나 되는군요. 예전에 월세 있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네요. 이런 중요한 걸 결혼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운하네요. 정말. 그 순간 큰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이후로 승호 씨는 돈 얘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쳐놓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자 씨, 부티크 정리한 돈을 왜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나요? 지금은 부동산이 좋아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집요해졌어요.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세입자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월세는 언제 받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미자 씨,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기고 그래요? 부부는 하나인데, 건물 주인인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요. 어느 날은 퇴직한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분이 제 오랜 친구예요. 지금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대요.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무슨 사모펀드라고 최소 가입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더군요. 승호 씨,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본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요. 이 상품은 최소 10% 받을 수 있대요. 죄송하지만 전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돌아간 후 승호 씨의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졌고요. 그렇게 무서워요? 당신 돈이라고 혼자만 움켜쥐고 내가 뭐 사기라도 치자는 줄 알아요? 승호 씨의 돈 얘기가 계속되면서 저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던 미술 수업도 못 나가게 하고 화요일, 금요일 요가 클래스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미자 씨, 그 미술 수업에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같은 나이에 뭐 하러 그런 데 나가요?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말이 이어졌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 재산 얘기라도 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미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도 말이에요. 미용실에서 만난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노인들 노리는 거 모르세요. 급기야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미자 씨,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하게 바꿔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ATM 가서 찾아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거절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내 연금 통장 관리하면 되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의심하면 섭섭하네.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최신 스마트폰으로 뭘 그렇게 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하기 딱 좋겠네.
그냥 일반 폴더폰으로 바꾸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더해요. 문자랑 전화만 되면 되지.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통화할 때마다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딸한테 전화가 웬일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며느리랑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살림하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가장 서러웠던 건 큰딸 지영이네도 못 오게 하더군요. 미자 씨, 새 살림 시작하는데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끼리 살아야 금실이 좋아져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승호 씨 말대로라면 전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하던 사업 그만두고 나니 심심할까봐 시작한 취미 생활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승호 씨,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왜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세요? 그러자 승호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미자 씨, 제가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동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사기당한 노인 얘기가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당신이 가진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 월세 통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월세 통장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남자 집주인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관리하는 게 세입자들한테도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해졌어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문득 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큰며느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러다가 결국 건물까지 다 뺏겼대요. 새 아버님이 처음엔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러다가 통장 관리한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건물 명의도 바꿔야 한다고.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사신대요. 그때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세장 안에 갇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건물 1층에 입점한 카페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 사장님, 저번 달 월세는 잘 받으셨죠? 근데 말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와서는 월세 통장을 바꾼다던데. 귀가 멍해졌어요. 네, 통장을 바꾼다고 했다고요? 네, 지난주에 와서는 새로운 통장 주면서 앞으로 여기로 입금해 달라고 하던데. 월세 관리는 이제 남편분이 직접 하신다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연락해보니 다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승호 씨가 일일이 찾아가서 통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승호 씨, 혹시 건물 월세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승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세입자들이 여자 집주인은 만만하게 보니까 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자기 전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식구들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네, 그게 무슨, 제 아들이 빚이 좀 있어서 한 5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은행에 가봤어요.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세 입금이 2달째 끊긴 걸 확인할 수 있었죠. 1,000만 원. 제 돈이 승호 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미자 씨, 왜 은행은 다녀오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승호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그동안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밤이 되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났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돈 얘기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밤 돈 얘기로 끝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큰딸 지영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 결정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개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어요.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승호 씨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안 하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자 씨, 이번에는 꼭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 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티크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아직 다 있잖아요. 전 그 돈은 작은 딸 서연이 결혼할 때 써야 해요. 죄송해요. 그러자 승호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걸걸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뭐야? 자기 자식 결혼에 쓰겠다고.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 관리도 제가 다 하고 있고 당신은 편하게 살잖아요. 세입자들 관리요? 2달치 월세 받은 거, 그것부터 빨리 돌려주세요. 순간 승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동안의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미자 씨,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있네요. 당신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30년이나 사업했다면서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서로 숨기면서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부티크 정리할 때 받은 돈 얘기가 나오자 승호 씨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20억이라는데 통장에는 얼마 없던데 나머지는 어디다 숨겨뒀어요? 건물도 있고. 당신 재산이 30억은 될 텐데.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휙 낚아채더니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큰딸한테 전화했네. 돈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게 뭐 숨기려고 그래요? 딸하고 짜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큰딸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핸드폰을 뒤지는 동안 머릿속으로 실장님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처음엔 달달하게 꿀 발라서 결혼하자고 하다가 나중엔 폭력까지 휘두른대요. 돈만 뺏으면 도망간대요. 한 번은 그렇게 새 집이나 다니면서 돈 뺏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무서워진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승호 씨의 통화 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형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아니, 그 돈은 곧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아니, 이 여자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한 10억 정도는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자는 더 쳐드리죠. 잠시 뒤에 또 다른 통화가 이어졌어요. 동생,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해보자고. 부티크 처분한 돈이 20억이 넘고 거기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500만 원이 넘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야 돼. 지난번처럼 또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이야. 저번에 그 할매는 우리가 잘못 골랐지. 이번에는 확실해. 건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한 3개월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화장실 문에 기대어 앉은 채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옆에 누운 승호 씨 숨소리가 마치 야수처럼 들리더군요. 귓가에서 맴도는 통화 내용의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이 여자라고 부르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 승호 씨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외출을 했어요. 미자 씨, 나 은행 좀 다녀올게요. 형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분명 전날 통화에서 말했던 그 형님일 테죠. 승호 씨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큰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딸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일주일 내내 엄마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매일 밤 식은땀 흘리면서 잠들었다니까요.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 말 진작에 들을 걸.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어제 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뭐라고요? 그런 사기꾼하고 살고 계셨다니. 당장 그 집 나오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건 안 돼. 지금 나오면 월세 1,000만 원은 영영 못 받을 것 같아. 게다가 내가 갑자기 나가면 승호 씨가 딸들한테 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가 다른 계획이 있어. 큰딸과 통화를 마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지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20년 단골이었으니까요. 박 사장님,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정을 듣고는 지점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인터넷 뱅킹도 해지했어요. 혹시 모를 명의도용도 막아달라고 했고요. 부동산에도 들러서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월세 통장을 다시 제 것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다행히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 부티크 단골이었어요. 박 사장님,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세입자분들 다 연락해서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승호 씨가 이미 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미자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장 보고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 해서. 승호 씨가 좋아하신 갈비찜 해드릴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맛있게 차려드렸죠. 술도 한 잔 더 따라드리면서 미자 씨, 이렇게 잘해주시니 제가 더 미안하네요. 어제는 제가 너무했죠.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승호 씨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 이제 서로 믿고 살아요. 그렇게 이틀을 더 보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더 살갑게 대했죠.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승호 씨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벌을 받네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도둑처럼 숨어서 나온다는 게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지만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큰딸 지영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자 2통을 보냈어요. 하나는 승호 씨에게. 승호 씨, 이제 그만 헤어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변호사님께 이혼 서류 맡겨놨으니 깨끗이 정리하세요. 1,000만 원은 제가 포기할게요.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른 하나는 세입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라며 다른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계좌 바꾸지 마세요.
큰딸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승호 씨한테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처음에는 달콤한 목소리로 미자 씨,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당신 재산이 그렇게 아까워요.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할 것 같아요. 건물 절반은 내 몫이에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다행히 큰딸이 변호사라 모든 법적 대응을 도와줬어요. 결혼 기간이 3개월도 안 됐고 승호 씨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 증거도 충분했거든요. 통화 녹음, 세입자들 증언, 은행 기록. 모든 게 명확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어요. 승호 씨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오히려 승호 씨가 가로챈 월세 1,000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날 법원 복도에서 승호 씨를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외로움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더 큰 피해 없이 빨리 깨달을 수 있어서. 지금은 다시 제 아파트로 돌아와 살고 있어요. 건물 관리도 직접 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이제는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가끔 친구들이 묻곤 해요. 미자야, 다시 만남 가질 생각 없어.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난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거야.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냥 박미자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은 잠시지만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평생 갈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염려와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 그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